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한 번의 폭우와 두 번의 태풍에 경남은 그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컸는데요. 대부분 농업 피해에 집중됐지만 어업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번 피해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론 빈산수 수계를 꼽고 있는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우와 태풍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빈산수 수계 원인을 두고 양식장의 피해와 건강한 지역 연안을 지키기 위한 단중장기적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도랑 살리기 운동의 주역인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환경공학 박사이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전홍표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만을 포함한 경남 지역 양식장 피해가 이번에 좀 상당했습니다. 큰 피해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면서 어민들이 굉장히 망연자실하셨는데 지금 어민들 현재 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지자체는 어떻게 피해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피해가 컸습니다. 이게 빈산수 수계로부터 발생된 피해는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물속에 있는 산소가 적은 물 덩어리가 유입되는 바람에 네. 홍합과 굴, 오만둥이 등 다양한 양식 생물들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양식어장 292헥타르 정도로 피해를 받았고요. 이게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7억 4,400만 원 정도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입식 신고가 된 부분만 이렇게 피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식어장의 면적은 102헥타르 정도, 4억 5,900만 원 정도만 피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어민들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피해를 조금 무마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단가를 현실화 조금 낮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기준이 산정돼서 그래 피해 규모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의 죽어 있는 양식물을 걷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양식장을 청소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 그리고 지연 입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공장의 생산품처럼 매달 며칠 날 입식합니다가 아니고 그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시점에 입식하기 때문에 지연 입식되어서 피해보는 이런 것도 규제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복잡해 보이는데 이번 피해 원인으로 빈산수 수계 요거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텐데요. 빈산수 수계는 한자 말입니다. 빈, 적다는 말이죠. 빈부격차할 때. 그래서 산소가 적은 물 덩어리를 이제 빈산수 수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간단한 개념입니다. 네. 대체로 물속에 산소가 많습니다. 뭐 우리 사람들 공기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속의 물고기도 산소가 풍부해야 물고기 잘 자랍니다. 열심히 달려도 산소가 있어야 물속에 있는 산소, 아가미를 호흡하죠, 물고기는. 근데 모든 어패류도 마찬가지로 저기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자기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근데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니 뭐 도망갈 데는 없는 것이고요. 매달려 있으니까 결국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바다에는 바람이 불고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바닷물이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이제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도 약하다든지 또 어떤 기상 조건에서 바닷물이 정체가 되면 상층의 물은 산소 공급이 좀 용이하죠. 그런데 상층의 물이 바다 밑으로 이렇게 잘 순환이 되지 않게 되면 저층에서는 물이 저층에 저층이 깨끗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염물질이 어쨌든 육지에서도 들어오고 양식장에서도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층에 있는 곳에서 산소가 많이 소비되죠. 거기도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비된 산소에 의해서 아랫부분부터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죠. 위에서는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저층에 아래쪽에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그런 수계, 빈산소 수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수화식이라면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네. 그럼 밑에 부분에 있는 어패류들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폐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이슈 토크에서 마산만 굴과 홍합 양식장 피해를 주제로 다뤘었습니다.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전화 연결로 여러 부분 여쭤봤었는데 그때 빈산 소숙의 원인에 대해서 양식장의 그런 무분별한 밀식 요거를 또 원인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번 양식장 피해에 있어서 그럼 육지에서 바다로 대량으로 들어온 그 빗물보다 이런 기존의 밀식 양식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인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양식장은 절대로 그 폐사가 특정한 경우 아니면 폐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진동만처럼 폐쇄성 내만에서는 오염물질이 많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내만으로. 그래서 그 쌓인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산소 수기를 형성하는 자연적인 조건이 되면 폐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태풍 시에는 육지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이 됩니다. 뭐 그 육상에 축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가수원, 논밭에 퇴비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시에 바다로 유입은 됩니다. 하지만 그 양식장에 있는 저층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식장의 배류의 폐사는 양식장 자체에서 더 근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느 것이 더 태풍에 의한 담수의 유입인지 또는 양식장 자체에 의한 오염에 의한 것인지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조건별로 다 다를 겁니다. 예, 지역별로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명확한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지를 좀 반드시 좀 밝혀내고 육지부의 문제가 더 크다 하면 육지 오염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오염 물질이 없으니까 그렇게 빈산소 수기를 형성하는데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양식장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하면 그렇죠. 이러한 그 폐사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양식장마다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창원 지역에 양식장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진해구 그리고 마산 하포구를 낀 연안 들 수 있는데 그럼 여기도 지금 밀식 양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양식은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좁은 면적이 많은 양이 양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바랑, 태풍에 관한 피해를 가장 적은 지역의 양식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마산과 진해만 같이 바다 해안선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반폐쇄성 해역, 물살이 잔잔한 곳에 양식장을 해야 될 입지적인 조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많은 양식장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이 밀식 양식이 빈산소 수계를 촉발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은 빈산소 수계가 생기는 원인은 자연적인 영향 그리고 육상에서 들어왔던 민물의 영향, 오염 물질에 대한 영향으로 생겼고 밀식 양식된 이 양식물이 피해를 입은 동시에 사멸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빈산소를 촉진시키는 이미 발생했던 빈산소 수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은 밀식 양식업이 한다고 하지만은 빈산소 수계 자체로는 양식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산소 수계를 만드는 100%의 원인이 밀식 양식은 아니다. 네, 원인이 아니라 현상을 더 촉발시키는 네. 그런 매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전 의원께서는 이번 창원 지역 양식장 빈산소 수계 피해가 민물의 대량 유입 그리고 밀식 양식으로 인한 퇴적물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빈산소 수계는 주로 여름철만 생성됩니다. 이게 여름철 생성되는 게 좀 수온이 좀 높은 조건에서 생성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꼭 빗물이 많이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들어온 이후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물속에서 영양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생성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냥 가지고 불을 이렇게 지피는데 성냥 계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불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냥 계피에 인이 묻어 있고 이 인이 어느 적정 시간이 마찰이 있어야 이렇게 발화되는 것처럼 장마로 육상에서 됐던 오염물질이 바다로 들어오고 그리고 햇빛이 많이 주어져서 고온의 표층 수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그게 썩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빈산소 수계를
촉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민물로부터 들어왔던 오염물의 유입과 양식장에서 있던 저층에 있던 퇴적물이 고온에서 썩어가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식 양식만이 문제다. 뭐 이거는 할 수 없죠. 근데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내리쬐는 태양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우나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육지에서 빗물로 쓰이는 빗물의 양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식 양식과 양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상에 있는 오염물질 관리와 함께 양식 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양식장에 있는 퇴적물의 정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어떤 게 경중이냐 무게를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아쉽기도 한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식장 어민들이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서 우리 전용표 의원님의 어떤 전문적인 내용 잘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그 자연적인 문제로서 발생도 하지만 네. 우리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런 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되고 육지부의 오염물질 저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태풍이 오기 전에 특별히 우리 도랑 살리기 할 때 주민들이 도랑 살리기 운동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 도랑요. 태풍이 오기 전에 대규모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더라도 네. 오염물질이 도랑을 거쳐서 강과 바다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지부에 인접한 하천 또는 뭐 공단도 좋고요. 농업 지역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양식 어민들의 경우 제가 해남 쪽, 전라도 쪽에 그 전복 양식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저희들이 연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는 친환경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장 밑에 그 저층의 상태를 연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쪽은 아직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복은 고가니까 조금만 피해놔도 굉장한 피해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근데 홍합은 지금 솔직히 너무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나 저는 너무 밀식해서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민들은 대체로 물속에 있으니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저층에 바닥까지 이렇게 줄을 내리면 바닥 쪽에 있는 어패류가 죽기 쉽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줄의 길이를 좀 짧게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한 줄당 생산되는 양이 적겠죠. 그 욕심은 이제 또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어민들도 양식장의 그 어떤 친환경 관리에 이제 더 신경을 쓰인다. 앞으로 더 기후 변화도 많이 올 테고 태풍 또 자연재해도 일어날 텐데 적정한 생산 그리고 우리 뭐 좀 고가의 외국의 경우에는 홍합도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생산량을 줄여서 양질의 고가의 홍합 또는 어패류를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어민들도 이번 기회에 방향을 좀 크게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 경남이 비교적 타 지자체보다 양식 관련 피해 원인 분석 등이 좀 열악하다 이 부분도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으로 밀식 양식이나 불법 양식을 좀 지자체 내에서 관리도 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의회 역시 여기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창원시에서는 이 점을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기르는 어업을 중시했습니다. 2001년도에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중심 방향을 움직여갔습니다. 그 이후 2006년 보면 우리 건양에서 잡는 어획량보다 양식에서 기르는 어획량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훨씬 추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식업의 대부분의 위치는 완도도 그렇고 다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피해가 적은 내만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많은 양식이 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고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물은 좀 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렴한 양식을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밀식 양식, 대량 양식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수산물 생산과 수출을 위한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ASC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기농 상품, 그다음에 친환경 상품처럼 수산물 자체도 친환경 상품을 인정해주는 국제 기구이고요.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게 AS 인증은 비영리 국제기구인 지속가능한 양식관리위원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생산부터 소비, 수출까지 친환경 제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의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밀식 양식을 하지도 않고 생산된 양식을 수출, 소비, 인정받는 제품으로 이렇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밀식 양식을 지향하고 건강한 바다에서 건강한 양식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도, 의회도, 어업인들도 우리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종 폐사도 막고 또 환경,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이런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적조 발생 직전에 양식장 그물을 터져서 어류 폐사를 일단 막고 또 어류가 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 같은 경우엔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 이제 양운진 교수님, 경남대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같이 연구실에 제자로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당시에 한 10년 더 됐죠. 2000년 후반,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적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폐사가 심했었는데요. 네. 여러 토론회에 나가서 양운진 교수님, 그리고 저도 폐사가 적조가 온다고 물고기 죽는 게 아니다. 적조 온다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물에 양식하는 물고기가 죽는다. 그래서 적조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물고기를 풀어주면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제안을 하고 그런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았겠죠. 행정에서도 많이 봤을 테고요. 실제로 2008년에 네. 전남도에서 연구 용역을 신청했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에 있죠. 잘 알죠. 적조 피해 방지 전에 발생 전에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되는 의류를 방류하는 그 타당성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적조로 물고기가 죽고 그에 따르는 뭐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네. 그물을 터주고 물고기를 전부 방류시켜서 그때 보상해주는 비용이 훨씬 적다, 더 경제적이다 네. 하는 판단을 하고 당시에 참돔, 돌돔, 감성돔, 뭐 이런 볼락 이런 의류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나 우럭은 이제 어린 치어를 잡아먹는 그런 육식성이 강하니까 이건 이제 대상에서 제외됐죠. 어쨌든 당시에 물고기 죽으면 다시 수거해야 되잖아요. 썩어 있는 물고기. 그걸 다시 땅에 묻거나 제철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환경오염도 부수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도 하고 또 가두어져 있는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고기를 풀어줌으로써 어족 자원이 또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제도화돼 있죠. 그래서 적조가 오기 전에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풀어주는 이게 제도화돼 있고 보상도 제도화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이 어패류들은 피해가 나야만 보상해주는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당연히 비산소 수계가 생기잖아요. 지금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런 적절한 시기에 양식하고 있는 이 어패류들을 치어진 그럼 작잖아요, 크기는. 또는 뭐 성체라 하더라도 미리 수거해서 보상해줄 것은 보상하고 또 제품할 것은 제품한다든지 이런 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더욱 지구온난화 시대 또 해양오염도 심각해지고 바닷물도 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어민들께서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장 전홍표 창원시 의원 모시고 도내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빈산소 수계 원인 분석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지만 스스로 망가지진 않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만큼 이번 양식장의 막대한 피해 역시 동일 선상에 있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